여러분 안녕하세요. 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리제이 제제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시고 마음이 갑갑하실 것 같아요. 늘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. 하루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.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예요.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원하는 것을 손에 얻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처음부터 쉬운 길과 쉬운 목표를 선택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. 쉬운 꿈이었다면 그리고 쉬운 소망이었다면 꿈을 꾸지도 않겠죠. 조금은 어렵다고 느낄 만한 노력이 좀 필요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이루려고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꿈과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리고 소원 노트에 쓰면 전부 다 이루어질까요?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. 저의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. 포기하지 않으면 전부 이룰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험이나 허들 높은 목표 또는 지금 내 상황과 비교했을 때 결코 손에 넣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무언가 이런 것들은 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죠.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큼 우리 나만큼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존재할 테니까요. 하지만 나 또한 어렵다고 생각을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는 걸 쉽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목표는 설정을 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과 낙담할 일이 생기면 그대로 손에서 놓아버리고 포기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그 목표에 10명이 포기를 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100명이 떠나고 그 다음에 1000명이 떠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. 끈기 있게 포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. 모두가 같은 길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요. 어쩌면 누구든 똑같이 자격과 재능 그리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일 테고요.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. 중도에 낙담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노력하고 나서 안 되니까 최후에는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. 결코 꿈을 이룰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. 절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. 많은 이들이 도중에 포기했기 때문인데요. 어쩌면 이 목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꼬리표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것마저도 우리들 자신이 붙여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시다면 결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. 포기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남에게, 타인에게 쉽게 양보한다라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?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시면요, 확실히 그 길을 갈 수 있으십니다. 예전에 블로그에서 제 시험 이야기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. 제가 7년 전에 어떤 시험을 쳤었어요. 당시에 그 시험에 통과하기가 제 공부가 너무 부족했고요. 준비도 한 30%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. 그냥 마음을 비우고 경험 삼아 치러 갔던 거예요.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자신감도 위축되고 시험 치고 나오는데 와, 나 정말 빠가야로인가? 이거 나 정말 붙을 수 있을까?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 첫 시험 이후에 4년이 지나서 그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었어요. 최종 합격을 했던 그 전해에 또 떨어졌을 때였죠. 그냥 포기할까? 이 정도로 여러 번 불합격하는 건 내가 이 길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고, 그리고 내가 이 시험에 운도 없고 경쟁률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했거든요. 근데 그때 위로주를 남동생이 저한테 사줬었어요. 술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.
지금 포기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? 미련도 안 남을 정도면 그만두는 게 맞고, 두고두고 미련이 남을 것 같으면 누나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.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먹고, 이번에도 떨어지면 2번 다시 그 길은 생각도 하지 마. 이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불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어차피 인생이 구만리인데 1년을 더 투자한다고 뭐 달라질 거 없다. 그렇게 시험을 다시 보게 됐고요. 마음먹었던 대로 마지막 도전이었어요. 그리고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. 그때 잠재의식의 힘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것을요,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합격 수기를 좀 많이 뒤져봤는데요. 어떤 분은 한 방에 통과를 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어떤 분은 2년 만에, 또 어떤 분은 저처럼 4년 정도 걸리신 분도 계셨고요. 또 어떤 분은 제가 우연히 그분의 블로그 포스팅을 보게 된 건데 2번 정도 도전을 했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아예 더 도전하기를 포기하신 분도 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잘 설정을 하고 그걸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, 언젠가는 이루어져요. 잠재의식이 다 알아서 그 때에 맞게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. 중도에 내려놓으면 영원히 오지 않는 거고요. 우리가 소원 쓰기를 하는 것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연애 이야기인데 제가 썸을 타던 분하고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랑 다시 너무너무 잘 되고 싶어서 기도 쓰기를 좀 활용해봤죠. 2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연락은 조금 했었어요. 근데 별로 표면상으로 변화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. 제 마음도 이렇게 서서히 식어갔고요. 그래서 그냥 관뒀어요. 에이, 남자가 너 하나냐? 이렇게 그만뒀는데 포기가 조금 빨라요. 네, 사수자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영원히 진짜 그 뒤로 그분하고 접점도 없어지고 아예 연락도 없고 변화가 없어졌고요.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. 네, 좀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네, 만약에 제가 정말 간절히 그리고 기도 쓰기도 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분이랑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본인이 그 소원을 정말 너무너무 노력을 해서 진심으로 내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에 저처럼 변화가 없으니까 나 이거 안 믿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한 것인지 그걸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엔 100% 알기가 어렵고요.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또 이게 무의식 쪽에서 오히려 저보다 그걸 더 잘 간파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.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려놓으면 그 목표는 이루지 못해도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찾아오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오거나 다른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,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막 괴롭게 막 쓰러질 때까지 노력을 해주세요, 이건 아니에요. 즐기면서 하시되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길을 가보는 거죠. 그러면 어느 순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목표를 내려놓아야 될지 더 노력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. 내려놓음하고 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런 깨달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께 있으시다면 소원 쓰기 하실 때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죠? 저는 앞서 말한 시험 합격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자기 전에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,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. 그게 최종 합격했던 그 해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. 그 전까지는 공부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시험 합격에만 집착을 많이 했어요. 그게 조금 NG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것이 분명 있으시잖아요. 그게 뭐든지 간에 이미 이룬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. 한 가지 장면도 괜찮고요. 한 2-3가지 장면도 괜찮아요. 자기 전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할 때,
또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렇게 멍하니 할 거 없을 때 즐겁게 상상하시면 좀 더 원하는 목표를 그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더라고요. 오늘부터 다시는 포기하지 마세요. 원하시는 모든 것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 하루하루 건강하시고요.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